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유튜브 보험보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우현입니다. 오늘은 좀 보험 중에서 특이한 특약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 특약을 소개시켜 드리게 된 계기는 오늘 오전에 근 15년, 20년 만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보험 사고 처리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친구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 특약을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특약은 법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특약은 법률 비용 보험, 종류로는 민사, 행정, 소송 담보 특약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민사는 자기와 타인 간의 민법상 채권, 채무 관련 소송. 자기는 자연인을 의미하고요. 자연인이라고 하면 법률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좀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연인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유형으로 보이는 사람. 저도 자연인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들 다 모두가 자연인입니다. 그럼 자연인의 반대말이 법인인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법인의 인격체를 부여해서 법인이라는 호칭을 쓰긴 하는데, 타인이라고 하면은 법인 포함. 예를 들어서 박우현과 보험회사는 주식회사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인데, 박우현과 한국전력공사, 저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거나, 또는 박우현이 임대인, 예를 들어서 전세를 3억짜리 세입자, 근데 전세기간 만료됐을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반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 민사소송 특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친구에게 금전대여,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다. 근데 당연히 이 친구가 1억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해야 되죠. 등등등. 타인이 채무 이행 소송. 과거에 박우현에게 2억을 빌려준 친구가 박우현이 2억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착오를 일으켜서 박우현에게 2억은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등등등. 개인의
자연인의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뭐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뭐 당연히 포함되죠. 박우현이라는 자연인에게 소송이 제기되고 박우현이 그걸 수긍하지 않고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법률에 따른 소송 비용, 예를 들어서 박우현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내지는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서 소송 제기하면 저는 제가 다 법률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한거 주장 변론 해야 되겠죠. 그때 보험회사에서 이 민사소송 특약에서 박우현에게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공하는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소송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다툼이 있다. 이거 소송 한번 봐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근데 5천만 원, 1억 정말 억울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특약이 이 민사소송 특약입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의 이 민사소송 특약은 어디에서 판매를 하느냐 제가 보여드리면요. 제가 일부러 보험회사 4개를 창을 띄워놨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특약을 팔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등등등등 보험회사의 뒤에 보험회사의 명칭 뒤에 생명보험이라는 회사가 들어가면은 이 특약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하지 못합니다. 손해보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보험회사에 판매하느냐?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이처, DB손보, 뭐 MG 뭐 공제, 뭐 농협손해보험 등등등등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이 특약이 웬만하면 다 있는데, 아마 이 특약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 중에서도 민사하고 행정 두 가지를 동시에 판매하는 회사는 상품별로 이쪽에는 민사, 이쪽에는 행정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메이저급의 보험회사에는 민사와 행정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보험에서 저는 지금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어디에는 반드시 공시실이 존재합니다. 이 공시실에 가시면은 보험 상품 공시, 뭐 보험 상품 공시, 경영 공시, 가격 공시 다 있는데, 상품 공시, 뭐 보험 상품 공시, 뭐 회사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보험 상품 공시에 들어가면은 약관을 검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장기보험이나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삼성화재는 안심케어, 지금 한참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안심케어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에 종 상관없어요. 1종, 2종, 3종 뭐 상관없이 아무 보험 약관이나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약관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F로 법률, 지금 오른쪽 위에 여기 지금 법률 치는 거 보시죠? 법률을 치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민사소송 법률 비용 손해 특별약관, 그 밑에 행정소송 법률 비용 손해 특별약관. 요새 보험에서 약관이 좋아가지고 이 제목만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링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민사소송 특별약관 손해 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약관을 미리 다운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았고, 그 중에서 이 법률 비용 손해와 관련한 특약만 제가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안심케어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4, 5, 6종
4-5, 4-6 특약 남바에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행정도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약관을 검색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 약관을 추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실 건데 우리나라 운전자 보험 가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그 상품의 약관을 검색해서 그 약관 목차에 이렇게 민사소송 특약, 행정소송 특약이 약관의 목록에 존재한다면은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로 민사소송 특별약관, 행정소송 특별약관을 추가해 주세요. 보험 설계사들은 전문용어로 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서를 통해서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은 이 특약의 가격만큼만 보험료가 증가된 것으로 납부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 특약이 가입 가능합니다. 근데 약관 목록에 민사만 있다. 그러면 행정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약관 목록에 행정만 있다. 민사가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보험회사의 어떤 약관들을 보면은 민사소송 해놓고 관례 열고 의료사고 뭐 특정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특별약관이 법률비용손해 특약이 있는데 그거는 이 관점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 하나의 특수한 목적에 해당되는 범위에서는 그 특약이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특약이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고 담보하는 범위를 축소해서 그 상품을 팔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의료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전금, 월세보전금, 그 다음에 채권 채무관계,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가 위험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특별한 범위를 정하는 특약이 아닌 민사는 전체, 행정도 전체를 다 담보하는 특약이 그런 특약을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품이 과거 상품이라서 어느 한쪽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새 운전자 보험을 뭐 민식이법 때문에 좀 바꾼다든지 형사합의 처리지원금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합의금 금액이 요새 2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5천만 원으로 합의를 못한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가입 금액이 2억이다. 얼마든지 합의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약으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면서 이 특약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시기를 권유드리는데 여기서 민사소송 법률 비용손해 특별약관은 제1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시면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여 실제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 그 부담한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8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런 건 소송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상대방한테 청구할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변호사비만 그 대법원 여기 보시면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대법원 규칙이에요. 소송 비용이 속가 상대방하고 다투는 금액이 속가라고 얘기를 해요. 소송가액 이 속가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다. 근데 제가 유능한 변호사를 쓰고 싶어서 1억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2천만 원 주고 소송을 할 수 있죠. 변호사 비용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7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로스쿨도 있고 해서 변호사 수가 많아서 1억짜리 소송을 300만 원 받고 수임료를 받고 진행하는 변호사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변호사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70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제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300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7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3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이런 형태로 실제로 자기가 부담한 금액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하고 작은 금액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 특약을 가지고 이득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소송하시는 분들이. 대신에 억울한 면이 있으면은 그 억울한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 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변호사를 가지고 1심, 2심, 3심을 다툴 수 있다는 거. 소송을 남발하라는 얘기인 게 아니고요. 정말 억울하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 특약을 쓰시면 좋고, 이거는 1년에 하나의 소송, 1심, 2심, 3심을 1년 단위로 끊어서 가라 이 내용이 아니고요. 1년에 A 사건과 관련해서 1심, 2심, 3심, 또 보험가입한 지 1년 단위가 또 지나면 또 다른 1년에는 B 사건으로 1심, 2심, 3심을 다 담보하는, 그래서 1년에 한 건의 소송이 1심이 있을 수 있고 항소심이 있을 수 있고 상고심,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한 건 1심, 2심, 3심 다 담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내 소송 건수가 2건이에요. A하고도 소송이 붙고 C하고도 소송이 붙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A 하나에 대해서만 1심, 2심, 3심, B하고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송 기일 날짜를 보험가입한 단위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가입했으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A하고 소송하고 1심, 2심, 3심 소송하고,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B하고 1심, 2심, 3심을 소송을 하면은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보험기간 중에 소송 제기의 원인 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타이밍이 됐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계약이 되었고 계약 만기, 여기에 임대보증금, 전세금 2억 지출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계약 만기되면은 2억이 반환돼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니까 사고도 많이 쳐고 뭐 좀 안 좋아. 그래서 이 2억이라는 돈이 제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의문인 거예요.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 큰 돈이잖아요. 2억을 포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거나 절차를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보험을, 여기에서 민사를 가입하느냐, 돈을 안 줘서 여기에서 소송의 필요성, 여기에서 가입하느냐, 그때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이거는 이 케이스에는 보상을 하고 이 케이스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생돈으로 소송, 이 케이스는 소송 후 비용을 보험금으로 수령. 그죠? 그러면 이 케이스에는 소송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소송을 남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었으면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특약이 굉장히 유용할 거다. 근데 이 비용을 보면요,
민사소송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2,500원에서 3,500원 월에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요새 2,500원, 3,500원 속된 말로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다니면 아메리카노 커피값으로만 하루에 4, 5만원 쓰거든요. 근데 2,500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죠. 더 재밌는 거는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행정소송. 이 특약은 월 400원 호부 4,000원이 아닌 400원에서 500원 미만이에요. 월. 그러면 두 개 다 합해도 4,000원 미만이라면은 속된 말로 아메리카노 한 잔값밖에 안 되는 거죠. 월에. 이 특약이 그만큼 좋은 특약인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자, 행정소송은 어떠한 분들이, 민사는 자연인과 나라는 자연인이 행한 모든 채권 채무 관계와 관련된 소송.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성인이고 분가를, 형제 자매들이 분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돈을 1억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준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소송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가족한테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률 쪽에서, 우리 보험 쪽에서 말하는 가족은 부모, 자식, 배우자 간에는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기서 보시면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소송인데, 그러면 가족의 범위를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 또는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나의 부모 또는 양부모. 제가 아버지하고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 싸움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할 일 없겠죠.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내가 장인 장모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소송하는데 보험회사가 돈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버리잖아요. 다음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나하고 마누라하고 둘이 짜가지고 소송해버리면 보험회사가 소송비를 얼마나 대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내가 자녀하고 내 새끼하고 소송할 수 없잖아요. 가족 간의 싸움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왜 주겠어요? 그죠? 다음에 며느리, 사위하고의 소송은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 자형, 매제, 처남, 가족의 범위 없죠? 이때는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 보험회사하고도 되고, 임대인하고도 되고, 임차인하고도 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반환해 줬는데, 임차인이 기억을 못하고 다시 주세요.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그러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또 다시 달라고 하네? 이거 사기다. 내지는 채무불이행, 채무부존재 소송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살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요새 뭐 주택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세입자 임차 관계 때문에 이런 위험 소송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50몇 년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 묻지마 형태의 또라이들도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법률의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돈 가지고 법률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아깝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본때를 보여준다. 이 특약이 제대로 된 특약이죠. 이제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행정소송 특약.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저는 13년, 14년 정도 하다가 그만둬서 이제 공무원 관계를 하셨는데,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하는 친구가 많아요. 오늘도 오전에 전화 온 친구가 공무원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인데,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급여는 좀 작다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권, 연금수거권이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지금은 연금 제도가 많이 개편돼 가지고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나 박봉의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것. 첫 번째, 정년. 두 번째, 연금 수급권. 이게 민간인에 비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국민에 대한 봉사 이런 것 자체는 당연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공무원이라면은 국민의 박봉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게 연금하고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거. 이 두 가지인데 구조조정인이 공무원 세계도 하는데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꼬투리, 쉽게 얘기해서 감사, 틀어서 문제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이제 희망퇴직이나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은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 수도 있죠. 또 그 시비의 결과가 연금수거권에 징계 내지는 고소, 고발, 그 다음에 처벌되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연금수거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몇십 년간 박봉에 고생하면서 연금수거권 하나 바라보고 앉았는데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만약에 연금수거권에 문제가 생긴다. 속된 말로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에 대한 처분이 뭐예요? 종국에는 행정소송 해야 되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가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행정소송 해야 되죠. 어디서 막아야 돼요? 감사 나오고 처분이 있을 그때부터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처분, 징계 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퇴직인데 땀 빨빨 흘리면서 고생 해가지고 겨우 연금 희망을 하고 연금을 바라보고 앉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연금 수거권에 스크라치가 난다. 공무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무슨 특약했죠? 행정소송 특약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기에 행정 특약 월 얼마? 500원. 그럼 여기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목숨 걸고 한 거 소송으로 다퉈야 되죠. 퇴직 후에 나의 연금수거권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 분께서 달라는 보수 다 드립니다. 2천만원, 3천만원 변호사 보수 구분 없이 달라는 대로 다 드립니다. 단 조건이 연금수거권 이것만 스크래치 안 나도록 해주세요. 그 상황이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제가 같이 하고 손해사정사로 보험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민사소송은 전세 들어가 있는 친구, 전세 임차인을 제가 알고 있으면은 1,000만원짜리 월세에 대한 임차인이 이 특약 넣으라 소리 안 해요. 민사소송 특약 가입하라 소리 안 해요.
어차피 그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한테도 상담하러 오거든요. 제가 법률, 뭐 행정사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법률 관계 좀 알다가 보니까 뭐 노동조합부터 해서 임금관계, 산재관계, 사학연금관계 저한테 오만 전화가 다 오는데 제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제 주변에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특약이 있냐 없냐, 민사소송 특약, 행정소송 특약이 있냐 없냐. 초기에 상담이 올 때 저는 이 특약을 먼저 넣어놓고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참에는 어떻게든 막아내지만 다음에도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 이거부터 넣어놓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두 말도 안 하고 넣어요. 당장 자기 앞에는 정말 치명적인 경제적인 위험, 치명적인 연금상의 위험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넣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넣었으면은 오케이.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행정소송을 1심, 2심, 3심 할 수 있죠. 근데 처분 징계가 내려지면은 이후에는 가입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찰, 군인, 사학연금 뭐 등등등등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직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특약 5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친구들, 사람들에게는 뭐 톡 깨놓고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뭐 건축사 자격증, 뭐 세무사 자격증, 뭐 노무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 면허증과 관련된 의사 면허증 등등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면은 행정소송은 일반 근로자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라든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근로관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뭐 해고가 되지 않는 이상 행정소송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내지는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보장법상의 퇴직연금상에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서 퇴직금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속연수하고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정소송할 일은 부당해고,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부당해고, 뭐 구제신청이라든지 이런 소송할 때나 필요하거나 자격증 관련됐을 때 면허증, 뭐 각종 기사 자격증, 생계를 관련된 자격증 관련해서 이 소송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잘 없어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근데 공무원, 사학연금, 대학 교수 등등등등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은 어느 일정형 이상을 받으면은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뭐 깨지나간 박살 난다든지 뭐 2분의 1로 감액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특약이 아주 효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억울하게 그런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특약이 아마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연금수급권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변호사님께서 이거 소송 비용만 이건 어려워서 3천만 원 정도 받아야지 제가 손댈 수 있습니다. 19명요. 과부 땡빚을 속된 말로 달러 빚을 내서라도 과부 땡빚을 내서라도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제발 연금 수급권만 지켜주세요. 그때 또 변호사님들 한마디 하시죠. 어렵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희망을 안 줘요. 근데 이 특약이 있으면은 아주 여유있게 이 특약으로 1심, 2심, 3심 비용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서 성공보수 따로 제가 비용을
소송 비용을 안 내니까 나중에 지출할 비용도 작아지겠죠. 근데 소송 비용이 없으면 소송 비용 따로 내야 돼. 선거보수 따로 드려야 돼. 금전적인 출혈이 크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이 비싸면요.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졌다가 소송 비용 날라가면 어떡하냐. 이 보험이 있으면 저도 소송 비용은 나오잖아요. 그죠?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자, 여기에서 이 행정소송 특약에서 이제 보장하지 않는 사항, 행정소송 범위 통해서 뭐 보험금 지급 사유는 똑같습니다. 뭐 자기 부담금은 민사나 행정이나 신급별로 1심에서 10만원, 2심에서 10만원, 3심에서 10만원 등 신급별로 자기 부담금 10만원 부담한다는 거.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이제 행정소송의 특약 중에 그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 특급법, 노동조합과 관련된 시위 행위에 관련된 소송, 시위 행위만 아니면은, 정의행위는 상관없죠? 정의행위도 상관은 있네. 노동조합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다 보장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이걸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유튜브에는 이 PDF 파일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제 블로그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 블로그에 이 특약을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보험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얘기하셔서 자기 운전자 보험 또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 민사하고 행정소송 특약을 요 페이지 요거를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가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담당 설계사에게 이 특약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그분들 모릅니다. 이런 특약이 있는 것조차도 보험회사에서 모릅니다. 담당 설계사분들이 모릅니다. 100명 중에 99명 모른다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이 목록이 민사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약관 목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 달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본인의 피보험자의 신분을 밝히시면요. 계약자의 신분을 밝히시면은 이 민사소송 특약, 행정소송 특약이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 보험에 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면은 그 콜센터의 직원들은 이 약관 목록을 찾아보고 이제 피보험자 정보가 들어가면은 약관도 옆에서 같이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관을 볼 수 있고 이 특약이 있다 없다를 바로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도 모른다. 그때는 저한테 정권을 보내시거나 신분증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험 관련된 정보를 보고 어떤 보험에 이 특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하나하나 해당 정권에 정권별로 보험회사 공시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KB손해보험도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시실에 들어가서 해당 상품을 찾아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임의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민사, 행정 있네요. 끝까지 가볼까요? 목록이 나오는지. 여기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 행정소송 되어 있죠. 이렇게 약관에서 이 약관 목록에서 이 특약이 검색되면 이거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설계사가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고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보장, 부동산 소유권 법률 비용 보장, 특별한 범위만 한정하여 그 변호사 비용을 담보해주는, 여기 또 있네요. 의료사고. 의료사고만 한정적으로 하는 그런 약관보다는 이렇게 민사, 행정, 민사에는 임대차, 부동산, 의료사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특약을 가입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갑자기 오전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한인 이 친구에게 이런 특약이 가입되면은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선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특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특별 케이스에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